이야, 이 물건 좋은데? 서울에 있는 18평에 7억 6천짜리가 4억 9천까지 유찰이 된다고? 이 물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동아 그린 아파트 물건입니다. 실평수 18평이고 7억 6천짜리가 6억 1,200에 유찰이 되고 4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거의 반값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근데 위치를 한번 볼게요. W 역세권인데요. 걸어서 뭐 1분인 가고 30초면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5억 정도에 만약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면 내 돈 1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 유찰돼서 되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가치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해당 물건의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봅니다. 실거래가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4억 7천 그리고 5억 천에 거래가 되다가 2020년 부동산 미친 상승량일 때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얼마까지? 7억 9,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부동산의 혹한기를 지나면서 거래가 거의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잖아요. 3월 달에 6억, 4월 달에 6억 1,400, 그리고 5월 달에 6억 1,500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 7억 9천까지 올랐다가 6억 1,500까지 내려갔어? 이제 이 정도 가격대면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실거래 가격의 평균과 매물을 합쳐서 생각해보니 6억 1,200 정도면 거래가 될 것으로 1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딱 보면 어때요? 7억 6천 하다가 5월 31일 날 6억 1,200 유찰된 건 아직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실소유자 입장에서도 6억 1,000에 들어가기는 뭔가 찝찝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경매 묘미지 유찰됐어요. 얼마까지? 4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5억 원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시세 대비 1억 원 가까이 싸게 낙찰받게 되는 거야. 자, 제가 요즘에 이 영상 찍으니까 야씨 그거 뭐 5억에 낙찰되냐? 더 높게 낙찰될 건데 뭐 그거 해봤자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찰 해보셨어요? 또 그러겠지. 그래 나 입찰해봤어. 해봤더니 뭐 엄청 높은 가격에 낙찰됐는데 그게 그 가격에 낙찰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매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정말 낙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물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로또 복권 사잖아요. 그 확률은 얼마예요? 근데 이 물건 만약에 여러분들 입찰해서 5억에 받는다면 몇 명이나 입찰을 할까요? 로또 긁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확률에 살아있는 부동산 로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물건인데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그린 아파트고요. 여기 2번 출구에 바로 붙어 있는 걸로 보여주고 주변에 보면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오른쪽에 서울 창동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고 여기에도 어떤 대규모 차량 기지 같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생활 편의성은 어떨까 싶어서 보니까 등기국이 가까이 있는 뭐 이건 의미가 없죠. 내가 맨날 등기 칠 거 아니니까. 근데 이마트도 끼고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도 학교가 있네요. 생활 환경은 좋아 보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을 끼고 있는 W 역세권 물건이에요. 자, 근데 이 물건 평수가 조금 작습니다. 24평형이고요. 실평형은 18평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거실 있고 베란다 있네요.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베란다고 방이 안방, 작은 방 2개에서 방 3개, 화장실 하나, 부엌 쪽에 팬트리 같은 공간이 또 보이고 뒤쪽에 베란다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많으면 요즘에 지어지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공간감적으로 더 좋긴 합니다. 자, 이렇게 평수가 작은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야 평수가 작으니까 별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왠 줄 알아요? 자, 이 물건 연식이 몇 살이냐면 96년 11월 30일생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27, 8년 가까이 된 물건인데 이런 물건은 수리를 하면 그 수리 효과가 너무너무 좋게 나올 거예요.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찰 받을 때 나는 수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물건은 수리를 하잖아요. 수리한 만큼 돈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더 폭발적으로 더 높게는 못 받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수리해서 이걸 매각을 한다면 어떻게? 지금은 단기 매매는 개인 양도소득세 77% 때문에 안 되겠지만 법인이라든지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한다면 합법적으로 사업소득세만 내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그 생각하자. 야, 일단은 알겠고 야 그런 물건이 시세 때문에 유찰된 게 아니고 권리분석 때문에 유찰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현재 물건을 보면 김땡땡수라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말소 기준권리인 2018년보다 전입일자가 늦습니다. 2022년 6월 30일이고 보증금 4천에 월세 60. 이거 뭐예요?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 여러분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소액 임차인 배당받고 나가면 끝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기는 물건이에요. 뒤지는 물건이에요? 지기는 물건이에요? 권리 분석해 보면 아무 문제 없죠. 명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낙찰만 받으면 내가 확인서를 하나만 써주면 그 돈으로 배당받고 나가는 정말 일반 물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 아주 지기는 물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었다면 뒤지는 물건이 됐겠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기는 물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보니까 오른쪽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서울 아레나, 그리고 여기 뭐 C큐브 창동이라고 뭐가 또 지어졌고, 여기도 보니까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동네가 역이긴 하지만 창동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역과는 좀 다르게 역세권의 느낌이 나지 않고 정말 이제 뭐 기차 다니는 그런 전철역 느낌이 나서 이게 정말 역세권이야? 더블 역세권이지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야 3층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물건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창동 개발 호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GTX C 노선이 지하화가 발표가 되면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개발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 경매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고, 환승 주차장도 개발이 되고, 여기도 개발이 되고, 하나로 클럽도 개발이 되고, 창동 차량지도 다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이쪽 물건지가 저희가 여기 있고, 여기에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면서 창동 민자 역사 아레나 X 스퀘어, 그리고 복합 유통시설도 들어오고요. 서울 아레나라고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옵니다. 또한 이쪽에 오른쪽에 아까 그 어떤 공터처럼 차량 기지처럼 되게 넓었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바이오 메디컬 복합 단지가 들어오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개발이 된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지어지고 GTX C 노선이 지하화가 되면서 이쪽에 복합 환승센터에 따른 모든 개발 계획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는 서울 아레나입니다. 서울 아레나. 조감도를 보면 찍이죠. 야, 찍입니다. 창동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2024년이면 약 18,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C큐브 창동은 아까 물건지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로서 대규모 복합시설입니다. 오피스 물론 상업시설까지 골고루 갖춰지고 있어서 해당 물건지에서 걸어서 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장의 사진입니다. 현장의 사진을 보면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야, 그리고 복합 유통센터. 지금 그 해당 물건지를 보면 이렇게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역시 오래된 도시고 썩음썩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 하나로마트가 이렇게 멋진 복합시설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해당 물건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슬세권에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동 복합 환승센터, 물건지 바로 맞으면 이게 생겨요. 여기에 지하 6층, 지상 28층 규모로 업무, 상업, 문화, 복합시설과 함께 환승 관련 시설을 함께 짓습니다. 정말 좋아질 것 같고, 이 조감도 앞쪽을 보면 여기 주민 공터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도 아마 조성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정말 이 해당 위치는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동 서울 사진미술관이 지어지는데요. 약 210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이 알 모양으로 이렇게 짓고 있네요. 야, 디자인 되게 특이합니다. 현재 이렇게 지어지고 있어서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동 민자 역사 아레나 X 스퀘어, K컬처 복합몰 시대의 시작이랍니다. 건물 되게 멋있잖아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더블 역세권으로 보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GTX C 노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얼마나 개발 계획이 풍부한 곳입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 해당 물건지에서 모든 것을 5분 컷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다. 지기지 않습니까? 개발 계획 이렇게 직접적으로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이버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니
이게 4억 9천대 5억 정도에 시작해서 8억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6억까지 내려왔습니다. 8억까지 올라갔다가 6억까지 내려온 물건. 현재 4억 9천만 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7억 9천 찍은 거 이 감정 가격과 비슷하죠. 무슨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가격으로 올라갈 힘을 가지고 있다. 권리 분석 제가 해드렸습니다. 팔콘의 지기능 권리 분석. 권리 분석 할 게 없다. 이것 때문에 인수되는 걸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펌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 때문에 대금 미납한다. 보증금 책임져 드립니다. 팔콘의 지기능 보증금 책임 물건 권리 분석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세 파악도 다 해드렸어요. 이거 입찰장에 가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에 입찰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들 예상하는 낙찰 가격을 한번 써보시고 모릅니다. 여러분 로또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부동산의 로또 얼마에 입찰하실 건가요?